안녕하세요. 히쌤 교실의 히쌤입니다. 우리 오랜만에 선생님 온라인 수업으로 다시 왔어요. 그럼 우리 같이 오늘 뭐 배울지 한번 볼까요? 오늘은 통일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순서는 남북 교류의 시작과 진전, 그리고 통일 노력의 지속과 오늘날의 남북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해요. 역사 바라보기 시간에는 선생님 한반도에 북한의 국기와 남한의 국기가 해져 있는 지도를 갖고 왔습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던지고 싶은 질문은 우리는 통일을 해야 하나? 입니다. 선생님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무조건 통일을 해야 한다 라고 배웠어요. 근데 선생님 조금 다르게 질문을 하고 싶어요. 정말로 우리는 통일을 해야 할까요? 해야 한다면 왜 해야 할까요? 안 해야 한다면 왜 안 해야 할까요? 이 점에 대해서 선생님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의 주장과 근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조금씩 만들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남북교류의 시작과 진전에 대해서 볼게요. 우리는 6.25 전쟁 이후 통일의 논의가 위축됐어요. 당연하죠. 서로 죽고 죽였거든요. 우리 아빠와 엄마가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 죽었고, 반대로 북쪽 사람들은 우리 아빠 엄마가 남쪽 사람들에 의해 죽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통일에 대한 논의가 위축되고 상호 비방이 지속되죠. 서로 욕합니다. 계속 그렇게 욕하죠. 우리는 저기를 빨갱이라고 욕하고 저기는 미국의 식민지라고 욕하면서 미국의 괴뢰국이다 막 이렇게 욕하면서 서로 비방하기에 바빴죠. 그런데 점차 1970년대에 냉전 체제가 완화가 되면서 서로 남북 대화가 시작됐어요. 냉전 체제가 완화되면서 그래서 남북 적십자 회담이 개최됩니다. 그게 71년 박정희 대통령 체제 하이죠. 이산가족 재회를 추진해 나갔어요. 그러한 와중에 너무도 중요합니다.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됩니다. 1972년이죠. 분단 이후 최초로 통일과 관련해서 논의가 됐어요. 그렇게 국민의 강압적인 군부 통치라고 할 수 있는 박정희 정권 하에 7.4 남북 공동성명이 일어나서 남과 북이 서로 통일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중요한데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3대 통일 원칙에 서로 합의를 합니다. 너무도 뜻깊은 합의죠. 이렇게 7.4 남북 공동성명은 남한의 이유락이 북한을 평양에 가면서 김일성을 만나면서 서로 논의를 했다. 근데 그 7.4 남북 공동선언은 나중에 한계점으로 바로 10월 유신에 이용됐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냐? 7.4 남북 공동성명이 있고서 10월 달에 유신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역시 북한 김일성도 그 이후에 독재 체제를 강화하게 됩니다. 서로 남북이 통일이라는 카드를 서로 독재 체제를 강화하는데 이용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980년대 이산가족이 최초로 상봉이 돼요. 진짜로. 그리고 예술 공연단과 교황 방문이 성사되어 전두환 대통령 체제 하에서 이산가족이 상봉됩니다. 90년대 이후는요, 노태우 정부가 남북 고위급 회담이 개최되어 그리고 남북한 국제연합에 동시 가입이 돼요. 남북한이 국제연합 UN에 동시 가입이 됩니다. 그리고 남북 기본합의서를 채택합니다. 남과 북이 고위급 회담을 거치면서 서로 기본합의서를 채택해요.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를 합니다. 한반도는 비핵화해야 된다라고 합의를 해요. 하지만 북한은 이 합의를 깨버리게 되죠.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김영삼 정부 때는 3단계 통일 방안을 제시해요. 그래야 화해협력의 단계에서 남북이 연합하고요, 통일국가를 완성해야 한다는 3단계 통일 방안을 제시하고요. 김대중 정부 때 대북 화해협력 정책인 해벽전책을 추진해서요, 금강산 관광이나 1차 남북 정상회담이 2000년도에 일어나게 돼요. 역사적인 순간이죠. 선생님 초등학교 때예요. 선생님 초등학교 때. 지금도 기억나요.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일을 만나서 뉴스에 어마어마하게 나왔던 그 장면을 선생님 기억을 하고요. 6.15 남북 공동선언이 서로 남과 북에서 합의를 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김대중 대통령 때고 2000년도입니다.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에서 평양에서 만나서 서로 공동성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일 노력 지소가 온라인 남북 관계에서는 이 노무현 정부 때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실시돼요. 여기 보면 김대중 대통령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죠. 역시 둘 다 북한에 대해서 호의적인 정책을 하면서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이 실시되고 노무현 대통령은 14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통일을 위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면서 상호주의를 강조하고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했지만 문제가 생기죠. 먼저 사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며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4 남북 공동선언을 그 이전에 7년 전에 저기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남북 관계는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입니다.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였어요. 실험 발사뿐만 아니라 가장 큰 건 이 핵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발사하고 핵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그리고 주변에 있는 중국, 일본, 러시아 각 전 세계의 국제적인 긴장이 고조되가 갔다라는 거예요. 북한은 핵실험을 단행하면서 남북한의 핵 합의에 대해서 하고 국제적인 핵 금지 조약을 탈퇴하면서 핵을 계속해서 만들어냈고 지금은 핵을 갖고 있다고 늘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 하에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금강산에서 관광객이 북한의 군인에 의해서 총에 맞아서 죽는 사건이 펼쳐져요. 그러면서 금강산 관광객 일체 끊어지고요. 연평도 포격 사건, 그리고 천안함 폭침 사건 등으로 인해서 남북 관계가 극도로 긴장되게 됩니다. 진짜로 전쟁 나는 것처럼 당시 군대에 있던 분들은 바로 진돗개, 군대 가면 알게 되겠지만 위기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는 진돗개나 대포콘, 진돗개가 저기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천안함 폭침 사건이죠. 2010년 3월에 진짜로 천안함이 두동강 나면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군인들이 죽은 사건과 얼마 되지도 않아서 연평도 우리나라의 영토에 직접적인 폭격을 가한 사건이 벌어지고요. 대응 사격을 하고 하던 민간인도 죽고 해병대원도 몇 명 죽은 사건입니다.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북한은 우리나라에게 이렇게 인명피해를 하는 도발을 계속해서 강행했습니다. 그렇지만도 총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교과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반도 평화 정착과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거다라는 거예요. 서로 계속해서 분단돼 있으면 서로 싸우기밖에 안 하죠. 하지만 통일을 한다면 평화가 정착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우리 한민족, 우리 남과 북은 한민족이라는 그 동질성을 회복시켜 나갈 수 있다라고 하고요. 전쟁의 위험을 해소할 수 있고 남북 대립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해소되고 통일 한국의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남북 대립에 따른 경제적 비용의 해소다. 우리나라는 어마어마한 국가 예산을 국방비로 쓰고 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죠. 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국방비로 쓰고 있는데 왜냐? 전쟁의 위협이 있기 때문이죠. 남과 북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다른 쪽에 쓸 수 있게 될 거다라는 게 이제 통일의 필요성. 그리고 통일 한국은 남한의 기술력, 그리고 그 자본력, 그리고 북한의 노동력과 북한의 그 자원, 그것들의 시너지 효과로 통일 한국이 발전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과서에는 여기까지밖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으면서 겪었던 일들이에요.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됩니다.
2016년이에요. 여러분들 몇 살입니까? 2005년생이죠. 11살.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죠. 박근혜 정권 하에서 개성공단 가동이 완전히 중단이 되고요. 유엔이 대북 제재를 이명박 정권 때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얼마 전이죠? 2년 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중학생인가요? 중학생 때인가요?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판문점 선언을 이야기하죠. 정말 신기했어요, 선생님. 그렇지만 마냥 장밋빛 남북 관계가 아니었죠. 북미 정상회담도 했지만 그것이 결렬되고 남북 관계가 다시 안 좋은 관계로 치달으면서 남북 연락 사무소가 폭파되기까지 하죠. 북한이 일방적으로 폭파시켰습니다. 그게 올해 6월 달이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우리 10월이죠? 근데 9월 달 바로 저번 달에 해수부 공무원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듯 남과 북은요, 좋은 관계가 될 것 같으면서도 언제든지 대립각을 세우는 관계이기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시간은 이 통일에 대해서 다루진 않아요. 온라인 수업 때는 이제 동아시아의 역사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 꼭 얘기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은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라는 거예요.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왜 해야 하는가? 그럼 우리는 북한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북한에게 잘해줘야 하는가? 그럼 북한에게 전쟁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꼭 고민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관계로 나아갈 것 같으면서도 북한은 언제든지 우리의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그게 역사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교과서엔 다 나오지 않았지만 교과서에선 다 말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찾기만 해도 금방 나옵니다. 유튜브에 북한에 대해서만 쳐도요, 정말 많은 영상이 나와요. 치시면 뭐 도끼 마님 사건, 그 이후에도 너무도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전두환 대통령 때 칼기가 폭파되고 아웅산 묘소에서 테러 이런 것들이나 김신조 같은 무장 공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도발을 하고 국지적인 도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대화를 또 하려고도 했고요. 선생님 군대 다닐 때는 화전양전 전술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앞과 뒤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북한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친구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적일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보면 안 된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싶고요. 이제 수업 시간에는 정말로 통일을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북한을 감싸야 하는지, 아니 왜 우리가 북한을 적으로 대해야 하는지,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토론을 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토론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될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해서 수업 시간에 또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고생 너무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합시다. 고생 많았어요. 안녕.